자, 지금은 북악산 동쪽 지역에 있는 숙정문 근처입니다. 말바위 전망대에서 남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밑에가 이제 삼청공원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가면 한국금융연수원입니다. 자, 저를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말바위 전망대에서 남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북악산 북악산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해발 342m 북악산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너머로 해발 339m 일왕산도 보입니다. 현재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말바위 전망대고요. 여기에서 북악산 정상 쪽으로 몇백 미터만 올라가면 북대문에 해당되는 숙정문이 있습니다. 숙정문. 자, 이번에는 남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잠실 지역에 전방 한 20km 정도 지점에 잠실 지역에 롯데월드타워가 있습니다. 그 너머로 2014년에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남한산성도 보입니다. 자, 이번에 다시 남쪽 방향입니다. 자, 지금 말바위 전망대에서 남쪽 방향, 바로 밑에가 삼청공원이 있고요. 그 밑으로 좀만 더 가면 한국금융연수원입니다. 오늘 제가 한국금융연수원에서 한 9시 40분 정도에 북악산 탐방로를 등반을 시작했는데요. 청와대 동쪽 지역에 있는 춘추관 쪽 등반로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악정으로 올랐고, 그 다음 백악정은 정자입니다. 산 등산로 초입에 있는 백악정이라는 정자가 있었는데요. 초입에서 첫 번째 동영상을 찍을 때 촬영을 못하게 했던 이유는 청와대는 이미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청와대 남동쪽에 국무총리 공관이 있습니다. 국무총리 공관 국무총리 공관 주변이어서 촬영을 이제 못하게 해서 그쪽에서는 촬영을 멈췄었습니다. 바로 위에 백악정이라는 정자로 올랐고, 그 다음에 청와대를 조망할 수 있는 청와대 전망대, 그 다음에 청와대, 그 다음에 북악산 정상 해발 342m 고지까지 갔다가 이쪽 숙정문으로 해서 이곳 말바위 전망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시 제가 탐방했던 북악산 지역, 서쪽 지역을 촬영하고 있고요. 북악산 정상이 보이고 청와대 뒷산 북악산 정상이 보이고 그 너머로 인왕산도 보입니다. 자, 남동쪽 방향에 잠실 지역의 롯데월드타워도 보입니다. 자,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산이 북악산 해발 342m 고지고요. 왼쪽이 인왕산 해발 339m 고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남서쪽 방향 여의도 63빌딩이 보이고, 그 왼쪽으로 해발 629m 고지 관악산이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해발 262m 고지 서울 남산이 보이고요. 그 바로 왼쪽으로 청계산 해발 618m 고지가 보입니다. 자, 내려가면서 촬영을 계속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삼청공원, 지금이 시간이 2022년 5월 14일 토요일 오후 12시 40분 정도 됐는데요. 제가 하산해서 식사하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4시간 동안 여신법률을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지금 말바위 전망대에서 삼청공원 쪽을 통해서 한국금융연수원으로 하산할 계획인데요. 내려가면서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 북악산 탐방로 이쪽에 버풍사터를 가려고 했었는데요. 너무나도 인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아까 첫 번째 영상에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이 청와대는
1948년 정부 수립 일대로부터 지금까지 74년 동안 대통령 관저로 사용이 된 곳이 청와대인데요. 1948년 정부 수립 당시에는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는 관저의 이름이 경무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윤보선 대통령 시절부터 청와대라고 명칭을 바꿔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총 74년 동안 대통령 관저로 사용이 됐었는데, 이번에 2022년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는 이쪽을 관저로 사용하지 않고 용산에 옛날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하고, 거기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현재 외교부 장관의 공간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거 언론을 통해서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74년 동안 개방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74년 만에 개방이 됐는데, 지금은 인터넷에서 신청을 받아서 경쟁률이 5, 6대 1, 4, 5대 1 하는 것 같은데요. 신청을 받아서 당첨이 된 경우에 청와대 경내를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할 계획이랍니다. 숨이 차가지고 좀 쉬었다가 하셔. 그리고 이제 북악산은 청와대 뒷산이 북악산인데요. 북악산은 1968년 1월 21일에 있었던 북한 무장공비 김신조 포함해서 총 31명이 청와대에 거주하고 있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침투를 해왔었던 그 사건이 1.21 사태라고 하는데요. 그 사태가 발생된 이후에 청와대 바로 뒷산 북악산까지 침투를 해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 무장공비 31명이 침투를 할 때 그 휴전선을 통해서 1월 21일이니까 한겨울에 침투를 해 왔었는데요. 그때 경기도 파주 지역에서 산속에서 그 우씨 사형제와 조우를 하게 됩니다. 우씨 사형제, 성이 우씨인데요. 그 사형제가 한겨울에 파주의 산간 지역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그러다가 그 무장공비 31명과 조우를 했는데, 무장공비들 간에 회의를 했답니다. 이 나무꾼 우씨 사형제를 살려주게 되면 무장공비들에 대해서 신고를 해버리면은 청와대 습격이 좌절될 게 우려돼서 우씨 사형제를 죽여버리자, 그리고 땅에다 묻어버리자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때가 한겨울이었기 때문에 그 땅이 워낙 꽁꽁 얼었습니다. 1월 21일이면 한겨울이지 않습니까? 꽁꽁 얼어가지고 죽이더라도 땅에다 묻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땅이 꽁꽁 얼어서 땅을 팔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려주기로 하고 우씨 사형제로부터 각서를 받았답니다. 절대로 신고하지 않겠다. 신고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북한의 특수부대 출신이어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다 삼족을 멸해버릴 테니까 절대로 신고하지 마라. 이렇게 각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각서를 이제 쓰긴 썼었는데, 바로 내려가서 우씨 사형제가 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신고 정신이 투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군의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 이 주변에도 엄청나게 경비가 삼엄하게 됐었고, 그 당시에 국군도 출동했고, 당연히 종로 경찰서에서도 출동을 했는데요. 무장공비들이 이쪽으로 이제 접근을 할 때 북한산 국립공원, 아까 소개해드린 비봉능선 중에서도 사모바이 근처에 그 한겨울에 숨어서 이쪽으로 이제 내려오는 것을 이제 모색한 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북한산 국립공원의 비봉능선 중에서 그 사모바이 거기에서도 안내문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17일 전에 북한산 국립공원 비봉능선을 등반할 때 그런 안내문을 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좀 응거하고 있다가 다시 이쪽으로 내려와서 아까 제가 갔었던 북악산과 인왕산을 연결하는 그 계곡에 창의문이 있습니다. 북소문에 해당되는 창의문, 다른 말로 자하문이라고 하는데요. 그쪽까지 이제 내려온 겁니다. 버스를 탈취해 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종로경찰서장 등이 불신검문을 하니까 바로 소지하고 있던 총기로 종로경찰서장 등을 이제 향해서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종로경찰서장과 어떤 경장인가 그분이 순직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북악산과 인왕산이 만나는 그 자하문, 창의문, 그 북소문에 해당되는 그 자하문, 창의문에서 그 부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1.21 사태인데요. 그러면서 총격전 벌이면서 일부 무장공비들은 청와대 뒷산 북악산 쪽으로 도주를 했었고, 거기에 북악산 아까 성곽길에 1.21 사태 소나무도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총탄을 맞은 총탄 15발인가 무슨 흰색 페인트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 1.21 사태 소나무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 1.21 사태 이후에 54년 동안 폐쇄됐던 이 북악산에 이제 청와대와 북악산 능선을 연결하는 등산로가 지난 5월 10일 날 개방돼서 청와대 경내는 신청을 받아서 추첨에 당첨이 돼야 입장할 수가 있는데 이 북악산 등반로는, 즉 청와대에서 북악산 능선길에 이르는 등반로는 인원 제한 없이 또 신청도 없이 바로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오후에 강의를 앞두고 오전에 북악산 등반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북악산의 서울 성곽길의 능선 산행길은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이미 개방이 됐었습니다. 능선길은 이미 개방이 됐었는데, 그리고 그 능선길의 북쪽 지역의 탐방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또 개방이 됐고요. 또 능선길의 남쪽 지역의 그 탐방로 일부 구간은 지난달에 일부 개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북악산 능선길까지가 한 1km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중에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능선길에서 그 중간 지점까지는 지난달인가 개방을 했었고, 이번 5월 10일 날 전면 개방한 구역은 그 청와대에서 능선과 그 청와대의 중간 지점까지, 청와대에서 능선까지의 중간 지점, 그 중간 지점부터 청와대까지의 그 구간이 이번 5월 10일 날 전면 개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다녀왔는데요. 사람들이 개방하고 나서 5일째, 오늘 5월 14일 5일째인데요. 너무나도 인파들이 많아서, 개방 후에 첫 주말을 맞이해서 너무나도 인파가 많아가지고 너무나도 올라가는 길이 행렬이 너무 길고 앞지르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9시 40분에 시작된 게 지금 한 3시간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삼천공원 쪽을 이제 가고 있고요. 그 법흥사 터를 가려고 했었는데 못 가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법흥사는 신라 진평왕 때 그 창건된 사찰인데 지금은 건물이 없고 터만 남아 있습니다. 신라 진평왕 때 창건된 걸로 전해 내려오는 법흥사에 터만 남아 있는 그 구간을 가려고 했는데 인파가 너무 많아가지고 가지를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 진평왕은 누구냐?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인 신라의 선덕여왕의 아버지입니다. 선덕여왕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인데요.
신라의 제27대 왕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 선덕여왕의 아버지가 진평왕입니다. 신라의 26대 왕인 진평왕 때 그 법흥사를 창건한 걸로 전해 내려오는데,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못 가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라 선덕여왕과 관련해서 어떤 재밌는 말씀을 해드리려고 했었냐면요. 자, 이쪽 내려가는 길이 이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 진평왕 관련해서, 자, 여기 삼천공원의 딱 중심입니다. 말바위 전망대에서 680m를 내려왔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선덕여왕이 이제 서기 632년에 즉위를 했습니다. 서기 632년에 진평왕이 돌아가시고 그의 첫째 딸인 덕만공주가 선덕여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서기 632년. 그로부터 16년 동안 신라를 통치를 했었는데요. 서기 660년은 이제 신라의 태종무열왕이 백제를 멸망시켰고, 또 서기 668년에는 신라의 문무왕이 고구려까지 멸망시키고, 서기 676년에 문무왕이 당나라까지 축출하고 완전하게 삼국을 통일했다는 거 다 아실 텐데요. 그 서기 632년에 그 선덕여왕이 취임을 할 때 백성들의 반대가 심했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이다 보니까 어떻게 여자가 왕이 될 수 있냐라고 해서 반대가 심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선덕여왕은 즉위를 하면서 여자도 국가를 잘 통치할 수 있다, 지혜로서 국가를 잘 통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많은 지혜를 발휘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세 가지의 정말 신기한 일이, 신령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건데, 점쟁이처럼, 신령스러운 점쟁이처럼 그 세 가지 것을 다 예측을 해버렸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그 당시에 당나라 태종이 선덕여왕 앞으로 어떤 그림을 보내줬습니다. 모란 꽃이 그려져 있는 그림과 또 그 모란 꽃의 그 씨를 석되, 그 도량형 단위 되라고 아시죠? 말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되, 도량형에서 그 되, 그 모란 꽃의 씨앗을 석대를 같이 보내준 겁니다. 모란이 그려져 있는 그 그림과 그 다음에 그 모란의 씨앗 석대를 보내줬는데, 선덕여왕이 그것을 보고 나서는 이렇게 애언을 했답니다. 이 씨를 뿌리면 정말 모란꽃은 예쁘긴 하겠지만은 향기가 없을 것이다 라고 애언을 했답니다. 그래서 신하들 또 백성들이 굉장히 그럴 리가 있습니까 라고 의아해하면서도 어떤지 한번 지켜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씨를 파종을 해가지고 모란꽃이 피었는데요. 이 선덕여왕이 애언한 것처럼 모란은 정말 아름답게 활짝 피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말 향기가 없었습니다. 향기가 없어서 선덕여왕의 애언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신하들, 백성들이 선덕여왕께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모란이 아름답긴 하지만은 향기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선덕여왕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모란꽃이 그려진 그림에는 나비가 없었다. 나비가 없다라는 것은 향기가 없기 때문에 이 꽃에 나비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모란꽃은 아름답게 그려져 있지만 향기를 쫓아다니는 나비가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향기가 없는 꽃이라고 예측을 했었다라고 이제 답을 하셨답니다. 그 애언한 것처럼 모라는 아름답긴 했지만은 꽃이 향기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어떤 또 보통 사람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러한 것을 또 애언을 했었냐면 이겁니다. 신라의 수도가 서라벌이죠. 천년고도 경주. 그 서라벌의 서쪽 지역에 영묘사의 옥문지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영묘사의 옥문지라는 그 연못에서 엄청나게 개구리들이 한겨울인데도, 겨울철인데도 개구리들이 잠을 자지 않고 엄청나게 울어댔답니다. 사나흘 3, 4일 동안 계속 개구리들이 이제 울어댄 겁니다. 그냥 개구리들은 겨울에는 겨울잠을 자고,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게 경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4절기 중에 하나 경칩은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경칩이라 하는데요. 그 한겨울에 개구리들이 겨울잠을 자지 않고 계속 3, 4일 동안 울어대니까 그게 선덕여왕께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덕여왕은 이렇게 이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서라벌의 서쪽 지역에 가면 거기에 백제군, 신라와 격돌을 하고 있었던 백제군 병사들이 거기에 매복을 해 있을 것이다, 숨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이벌찬 계급 최고 관등인 이벌찬 2명을 보내가지고 멸하고 와라라고 해서 군사 2,000명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선덕여왕의 명령대로 실제 갔더니 백제군이 500명이 매복을 하고 있었고, 또 그 근처에 또 경주의 산악지역에 백제의 우소 장군이 또 군사들 1,500명을 또 거느리고 또 매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이별찬 즉위의 최고 관등의 그 관료들이 백제군을 멸망시켰다고, 백제군을 이제 경멸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또 선덕여왕께 질문을 했답니다. 왜 어떻게 해서 그걸 애언을 하셨습니까? 서라벌의 서쪽에 백제군이 매복하고 있었다는 것을 애언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자, 영묘사의 옥문지라는 연못이라고 했는데요. 영묘사의 옥문지라는 연못에서 개구리들이 울었다고 했기 때문에 옥문이라는 것은 여성을 뜻합니다. 여성을 뜻하고, 또 여성은 또 흰 색깔을 또 뜻하고, 또 흰 색깔은 서쪽을 뜻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묘사의 옥문지라는 연못인데요. 그 옥문이라는 것은 여성을 뜻하고, 여성은 또 흰 색깔을 뜻하고, 또 흰 색깔은 또 서쪽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서쪽 또 개구리들이 계속 온다라는 것은 군사들을 뜻하는 것으로 본 거였습니다. 그래서 백제의 군사들이 흰 색깔에 해당되는 서쪽 지역에 매복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셨다고 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또 신기한 일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덕여왕께서는 자신의 미래를 애언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사망하게 될 연월일을 다 예측을 했습니다. 연월일을, 자신이 사망하게 될 연월일을 다 예측을 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아무 연도, 또 아무 월, 아무 날에 내가 사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나를 어디에다 이제 묻어달라라고 이제 애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유언을 남기셨답니다. 신기하게도 선덕여왕께서 예측한 것처럼 그 사망 애언 일자 연월일까지 맞았답니다. 그 일자에 자, 드디어 이제 한국금융연수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한국금융연수원에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요. 자, 지금 한국금융연수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한국금융연수원, 아까 출발했던 한국금융연수원에 도착을 했고요.
자, 등반로 입구 춘추관, 청와대 동쪽 춘추관 쪽에 등반로 입구 쪽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한국금융연수원 쪽을 촬영을 하고 있고요. 자, 제가 식사하는 곳 쪽으로 좀 이동을 하면서 마저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한국금융연수원의 간판을 배경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연수원의 간판을 배경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이쪽 방향으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자, 한국금융연수원의 간판. 자, 그래가지고 그 옥문 자신이 죽으면 어디에다 묻어달라라고 유언을 했는데요. 그 유언에서 이제 예언한 연월일에 선덕여왕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선덕여왕께서 별세를 하시게 됩니다. 서거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유언대로 거기에다가 묻어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가지고 신라를 완전하게 삼국통일을 했던 문무왕 때 거기에다가 그 사천왕사라는 절을 지었는데요. 사천왕사라는 절을 지었습니다. 절을 지었는데 그 사천왕사 절 위가 바로 선덕여왕의 이제 무덤 자리입니다. 선덕여왕의 그 왕릉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선덕여왕 왕릉 밑에 신라를 완전하게 삼국통일한 신라의 문무왕이 사천왕사를 거기에 절을 지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불교의 경전 중에 그런 표현이 있답니다. 사천왕사 하늘 위에 뭐가 있다. 불교 경전에 사천왕사의 사천왕의 하늘 위에 두리천인가 무슨 천입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무슨 천이 있습니다. 하천. 사천왕사의 하늘 북쪽에 무슨 두리천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리천이 있다. 그런 취지의 불교 경전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신기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사망 연월일까지 예언을 했었고, 자기가 죽으면 거기에 두리천, 거기에다 묻으라고 했었고, 그 밑에 이제 후대에 들어서 신라를 완전하게 삼국통일한 문무왕이 거기에다가 사천왕사를 이제 절을 짓게 된 겁니다. 불교 경전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을 예측을 했다라는 겁니다. 불교 국가였던 신라 시대에 불경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을 예측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좀만 더 내려가면 이제 청와대 남동쪽에 있는 국무총리 공관 앞에 버스 정거장입니다. 국무총리 공관, 청와대 남쪽 지역에 여기가 지금 그 다음에 저기 삼청동 수제비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고요. 자, 청와대 남동쪽 지역에 있는 국무총리 공관. 아까 국무총리 공관은 청와대는 이제 없어졌지만 국무총리 공관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 공관을 경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 춘추관 등산로 입구에서 촬영을 못하게 했었는데요. 그 지역만 촬영이 금지였고 그 이후 구간은 촬영이 다 허용됐었습니다. 자, 지금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진입로입니다. 그 다음에 청와대 남동쪽에 국무총리 공관이 보입니다. 자, 청와대로 진입하는 서쪽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국무총리 공관 쪽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촬영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근처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현재 시각이 2022년 5월 14일 토요일 오후 1시 가까이 됐는데 1시 정도 됐습니다. 식사를 하고 오후 2시부터 강의 여신법률을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강의하겠습니다. 국무총리 공관을 배경으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오후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국무총리 공관과 청와대 진입로 서쪽